최악. 벌써부터 막 그렇죠. 뭐 버림받았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 뛰다 와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양민혁 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듣는 K리그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나쁠 수 있는데 그게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할 수 없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K리그는 뭐 C급, D급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예. 1월 6일 월요일 토트넘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신력 끝판왕으로 불리는 기자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잘리냐 아니면 나가냐 다 아니다. 100%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좀 아쉬워야 맞는 건지 좀 애매한 그런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한번 김희준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신력 끝판왕이라 함은 애슬레틱, 네, 디 애슬레틱 글로벌 스포츠 매체 각 지역, 각 연고지에 직접 기자를 파견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내부 정보를 잘 알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그렇죠. 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입니다. 온스테인이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프리뷰하던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이적 시장 소식을 전했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흘러가는 얘기, 썰 조금 풀어드림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포스트 커치가.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포스트 커치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 시장 소식에서 포스트코글루 감독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토트넘의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100% 안전하다. 100%.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 진짜 확정이거든요. 적어도 이번 시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전혀 없다. 전혀.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이 정도면 적어도 이번 시즌은 지지 같은데 그거 지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그냥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믿고 가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뭐 다른 기자도 아니고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공신력에서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제 기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번 시즌도 봐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체념 혹은 그런 거를 했을 법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토트넘이 거듭된 부진을 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설이 이제 현지 언론에서 서서히 흘러나왔던 상황이거든요. 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 거두면서 12위로 추락을 했고요. 강등권인 18위 입스위치와 격차는 8점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벌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제로 강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텐데 그렇죠. 결국에는 뭐 4위를 노린다 어쩌니 뭐 지난 시즌 1위에서 서서히 5위로 떨어졌으니까 이번 시즌 4위로 뭐 이렇게 했던 팀이 잘 해봤자 한 12위, 15위 언저리에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죠. 네. 심지어 울버햄턴과 비기고 리버풀, 노팅엄, 뉴캐슬에 패하면서 물론 리버풀, 노팅엄, 뉴캐슬 다 강한 상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토트넘이 4위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들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새벽, 6일 새벽만 해도 메뉴가 리버풀의 발목을 한번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 한 번 더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팀인데 해당 기간에 6득점 11실점. 그러니까 이 팀의 문제가 공격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물론 진짜 넣어줘야 할 때는 못 넣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 더 문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뭐 미키 판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 부상이고 비카리오 골키퍼 마찬가지 부상이고 벤 데이비스도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1실점, 4경기 11실점은 좀 너무하다. 라는 그런 거고요. 하지만 의외로 현지 민심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뉴캐슬과 경기 후에 인스타그램 댓글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를 이뤘고요. 이런 거예요. 아르테타 감독도 아스날에서 두 번째 시즌은 엉망이었다. 이거 그건데? 아스널 팬이다. 그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싶지 않은 아스널 팬 같은데요? 그런 냄새가 조금 나네요. 살살 나는데. 네. 근데 적어도 아르테타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 물론 일단 뭐 비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뉴캐슬 후반전은 수년간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 중에서 가장 선수단이 고갈된 순간이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사실 뉴캐슬전 같은 경우에 경기 전에 그런 보도도 있었죠. 그 뭐 소위 ITK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지에서 팀 내에
질병이 돌았다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질병이 돌았다는 거의 대상자가 한 5명쯤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 중에 포스터는 아예 못 뛰었고요. 그렇죠. 손흥민이 교체로 들어갔고 뭐 드라고신, 그레이 뭐 많은 선수들이 거기 대상이 됐었습니다. 예.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나 훈련 정상적으로 했고 괜찮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몸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블러핑을 치는 게 당연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ITK가 맞는지 손흥민이 맞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 뉴캐슬전은 진짜 선수단이 뭐 완전 반토막이 난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감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민심은 이 뉴캐슬전에서 석연찮은 동점골이 나왔다라는 것도 이제 동점골 실점이 나왔다라는 것도 좀 가만히 된 것 같아요. 핸드볼성의 플레이. 예. 공격수가 사실 핸드볼로 이득 보면은 무조건 반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엘링톤의 팔에 맞았음에도 이제 불리지 않으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조엘링톤이 또 더티 플레이로 토트넘 선수들을 여러 차례 좀 반칙을 했는데 뭐 뉴캐슬 미드필더들이 뭐 원체 이거에 대해서 명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조엘링톤이 명성이 높은 선수고요. 하지만 뭐 경고로 끝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거 관련해서 뭐 모든 것이 평등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하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온스테인 기자의 발언을 통해서 이번 시즌에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리버풀과 이제 리그컵 4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리그컵 4강에서 탈락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느냐 이것도 봐야겠지만 사실 리버풀이라서 또 4강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참작이 가능한 그런 요인이고요. 이게 부상과 징계만 11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집계되는 거요.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다음 시즌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힘이 실리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상 스쿼드를 만든 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다. 예,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또 장기적으로 이 감독을 볼지 말지가 그러니까 지금의 부진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도 있지만 예. 이 감독을 장기적으로 볼지 말지가 이 감독의 생명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아까 아스날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댓글도 아르테타도 두 번째 시즌은 그랬다. 달리 말하면 믿고 기다리면은 반등할 감독인가? 아니면 믿고 기다리는 게 시간 낭비인 감독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제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플랜이나 방향성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은데 세부 사항이 거기 따라가는가? 디테일이 그만큼 훌륭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맡겼을 때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는 감독이냐 이거예요. 디테일이 있는 감독이 그 디테일 선수들한테 이제 심어주는데 오래 걸리면 장기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의미가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직후에 자 돌격 앞으로 포지티브한 플레이 하세요. 이게 고점이고 이후엔 디테일이 없어서 똑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라면 이거는 사실 오래 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감독인 거거든요. 그쵸. 이 사이에서 어느 쪽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 갈 거면 디테일이 있는 뭐 코치를 붙이던지 뭐 세트피스 전담 코치, 전술 전담 코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이던지 예. 이런 식의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쵸. 그냥 마냥 믿고 믿음의 뭐 축구 이건 사실 좀 지금의 굉장히 경쟁이 힘들고 돈을 많이 써야 되는 프리미어리그 환경에서는 뭐 적합한 운영법은 아닙니다. 네, 물론 뭐 아르테타 감독도 시즌 초반에 아스날이 그러니까 한 두세 시즌을 믿어준 것도 경기력이 괜찮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선수단을 서서히 이제 리빌딩하는 것에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서 현재 라커룸의 지지를 받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한 번쯤 믿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이번 시즌은 믿고 맡길 것 같고요. 다음 시즌도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현재로서는 결과를 좀 내긴 해야 된다. 그 아르테타도 결국에 FA컵 우승을 첫 시즌에 했다라는 거고 그 결과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토트넘은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정말 급했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골키퍼 포지션이죠. 골키퍼 포지션에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비카리오가 장기 부상으로 나갔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레이저 포스터는 애초에 경기력 자체도 사실 조금 불안한데다가 프레이저 포스터까지 빠지면 누굴 쓰냐 뭐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프레이저 포스터가 그 질병 문제로 빠지는 게 현실화되면서 브랜든 오스틴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막 임대 다니고 뭐 하면서도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이제야 한 선발 데뷔를 이제야 한. 근데 뭐 이번 경기 나쁘진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스틴이 좀 얼탈까봐
그 코너킥 공격할 때 토트넘 선수들이 막 스크럼 짜주고 막 보호해주고 우리 스틴이 지켜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던던 오스틴, 프레이저 포스터 이체제로 가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서 골키퍼 영입은 했어야만 하는 포지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이런 상태면 베테랑을 많이 사요. 예, 보통은 그렇죠. 즉시 전력감. 근데 또 유망주야. 또 망주. 예, 또 망주 영입을 했습니다. 예, 2003년생이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좋아하는 프로필이죠. 예. 이 안토닌 킨스키 영입이 공식 발표 5일에 났습니다. 4일 이적설이 처음 뜬 뒤에 뭐 속전속결로 영입이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고 이적료 1250만 파운드 약 228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 2031년까지로 알려졌고요. 장기 계약 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코 슬라비아 프라하에서 뛰던 선수고요. 2014 원래 이번 시즌에 팀을 좀 떠날 예정이었는데 유로 2024에서 기존 주전 골키퍼였던 인드르지우 스타네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킨스키 선수가 기회를 잡은 건데 여기서 제대로 자신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이적 전까지 리그에서 83.3% 선방률. 그러니까 이게 유럽 10대 리그 골키퍼 선방률에서 전체 1위 등극을 했고요. 경기당 0.37 실점 역시 1위고 클린시트도 12회입니다. 진짜 조금 먹었네. 예, 이것도 역시 유럽 10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12 클린시트는 디오구 코스타와 함께 공동 1위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예 없는 키퍼는 또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어쩌면 지금 토트넘에서 정말 필요한 영입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하여간에 아무리 유망주라 하더라도 보여준 게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보여준 게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킨스키 영입은 토트넘이 미래를 보든 현재를 보든 필요한 영입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프리미어리그 등 잉글랜드 축구협회 주관 대회에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리그 페이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이제 선수 등록 2월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리그 페이즈가 돼가지고 1월에도 경기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2경기 남았죠. 예, 그 1월 경기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컨퍼런스 리그 출전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리고 어차피 등록도 안 되고요. 리그 페이지에는. 그렇죠. 하지만 노가웃 스테이지에서는 출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당연히 등록이 되면은 출장이 가능하겠죠. 이거 조금 불안한 면이 작년 이맘때 샀던 선수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뭐 드라고신과 공통점이 뭐냐? 반 시즌 반짝. 그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 시즌 반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 반 시즌간의 활약은 정말 좋아. 그래서 유럽에서 막 달려들 만한 프로필이야. 근데 반 시즌만 그랬다. 이게 조금 불안한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좋게 보면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 뭐 당장 오자마자 못해도 키우면 돼요. 예. 임대도 보내고 뭐 세컨으로 놓고 좀 두고 이렇게 키우면 되니까 어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역시나 현재 토트넘 상황에 맞는가? 비카리오가 당장 없는 지금에 당장 쓸만한 선수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도박성이 있죠.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당장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뛰었는데 그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유행하는 그 사기 코너킥, 사기 코너킥에 막 밀리고 막 팔 껴가지고 못 올리고서는 골 먹고 멘붕 오고, 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시키고 성장시킬지가 상당히 좀 고민이 가는 그런 선수가 되겠네요. 예. 예, 유럽 빅리그 적응이 숙제다. 뭐 후방 빌드업뿐만이 아니라 선방 능력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킨스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 토트넘 이적 시장 행보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킨스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미혁 선수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네네. 뭐 아직까지는 뭐 등번호나 이런 게 조금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저도 기자고 요즘 우리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지 알긴 알지만 네. 최악 벌써부터 막 그렇죠. 뭐 버림받았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에서 뛰다와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양민혁 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수 기사 다 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뭐 물론 포스트코글 감독이 실언성 발언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런가? 예, 뭐 아무튼 근데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K리그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나쁠 수 있는데 그게 포스트코글 감독이 할 수 없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당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갔지. 그럼 아니야? 그걸 뭐 K리그는 뭐 C급, D급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리그 적응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언급한 거고 아직까지 양면 선수 실제로 리그 적응 중이기 때문에 뭐 등록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등번호가 아직 안 나왔다거나 이런 걸로 너무 노심초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갔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라는 또 든든한 지원군, 우군이 있기 때문에 양민혁의 적응에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여간 이적 시장에서 지금까지 토트넘이 유망주들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킨스키는 조금 즉시 전력감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망주들을 영입을 했고요. 일단 토트넘에 급한 거는 베테랑들의 계약 연장 조항 발동인데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손흥민. 예.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재계약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두 선수가 손흥민은 선발로 주전으로 그다음에 벤 데이비스는 이제 후보로 좀 활약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감감무소식입니다. 가장 급한 건 역시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특히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어떤 후방 커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스프린트 많이 해야 되는 특성상 센터백 영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햄스트링 튼튼한 선수. 예. 네. 일단 연결된 선수 중 한 명은 최근에 맨시티 이적설이 나서 화제를 모았던 우즈베키스탄 선수인 프랑스 랑스에서 뛰는 센터백 압두코디르 후사노프. 김민재 이후에 아시아 센터백의 전설을 이어갈 한 명 있다면 너다. 예.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최근에 프랑스 리그왕의 최고 유망주 수비수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시티가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웬만한 빅클럽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뿐만 아니라 센터백이 급한 토트넘 그리고 뉴캐슬도 지금 센터백 좀 급하거든요. 예, 이런 팀들이 후사노프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백을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후사노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두보로 사용할지언정 토트넘을 선택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적설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드라고신처럼 예. 드라고신도 뭐 바이에른 까고 토트넘 왔다 하니까 그쵸. 그런 케이스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센터백 얘기하고 계시니까 피카요 토모리도 있는데 피카요 토모리는 잉글랜드 현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뛰는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데 예. 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 그쵸. 재밌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어떤 현지 그 저널리스트들이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의 최근의 기조는 남을 것이다. 예, 저기 AC 밀란도 최근에 감독을 바꿨습니다. 예. 콘세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있던 자원 최대한 남기고 싶어한다. 뭐 최근에 후보로 좀 밀려 있었지만 아니다, 쓸 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토모리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약스의 조렐 하토는 센터백, 레프트백 오가는 자원인데 이런 자원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독이 부상이기 때문에 우독이 최대 10주 부상이기 때문에 레프트백, 센터백 오가는 멀티플레이어 오히려 지금 딱 좋아.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심지어 스펜스도 레프트백에서 그렇게 좋은 활약 못 보여주고 있고 레길론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주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유망주라서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아약스에서 충분히 활약해준 선수고요. 조레라토 영입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공격수는 뭐 화려합니다. 니코 윌리엄스, 랑달 콜로무아니, 잭 그릴리시, 뭐 바주마나 투레 이런 선수들이 막 거론이 되는데 이게 되나? 니코 윌리엄스, 랑달 콜로무아니, 그릴리시는 각각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대표라서 잘 아실 텐데 투레가 조금 이제 시청자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바주마나 투레는 2006년생 코트디부아르 출신입니다. 또 06이야? 예. 06 전문 팀이야. 예. 예, 진짜 유망주 좋아하는 팀이란 걸 알 수 있고 양민혁 06이잖아요. 예, 그렇죠. 양민혁, 베리발, 그레이 06이죠. 06 수집 중이에요, 지금. 그쵸? 06. 예. 예. 이번 여름에 스웨덴 함마르비로 이적을 했는데 왼쪽 윙어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선수고 이적료는 500만 파운드 약 91억 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딱 저런 그 북유럽 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프리카계 윙어, 예. 아프리카계 혈통 윙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 물론 당연히 그들이 다 유망주니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쪽박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이제 비교적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르웨이 대표 안토니오 누사 네. 이런 선수들은 대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도박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수로 도박성을 하려면은 적어도 손흥민 선수 계약 연장이 나온 이후에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왼쪽 윙어고. 예. 그러니까 왼쪽 윙어의 애매한 선수. 그러니까 뭐 물론 부상 불운도 있었지만 또 실력도 애매한데 오자마자 다치는 것도 다 공통점이라서 좀 우리가 평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쵸. 마누로 솔로몬 또 이제 이번 시즌에 오도베르 뭐 이런 식으로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다쳐서 판단이 안 됨. 예. 그런 선수들이 연달아 영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솔로몬도 부상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리즈에서도 사실 그럭저럭이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도 그럭저럭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점점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바주마나 투레까지 영입이 된다면은 토트넘의 영입 기준을 확실히 알겠다. 그러나 진짜로 우승을 바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이적 시장이라 할 수도 있겠고, 사실 여기서 거론된 선수 중에서는 니코 윌리엄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런 어떤 우승에 가닿을 만한 팀이 노릴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나마 니코 윌리엄스도 만약에 재정적 상황만 좋았다면은 당연히 바르셀로나로 갔을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겨울에 과연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 바주마나 투레가 유력하지만 투레를 영입하는 거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우리 성적 반등을 위해서 영입했다라는 영입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그 꼬꼬마 필드 플레이어는 06년생, 골키퍼는 조금 더 수명이 기니까 뭐 01년생 3살 올려서 거의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도 있습니다. 03년생이죠. 저기도 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기억하실 텐데 바르셀로나가 사고 싶어 했다가 결국엔 잔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인이 나왔던 얘기가 니코 윌리엄스 연봉이 진짜 비쌉니다. 예, 저 윌리엄스 형제가 그 애슬레틱 클루브 특유의 그 바스크 출신만 계속 쓰는 기조 때문에 그렇죠. 대우를 잘 받아가지고 연봉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하고 뭐 이러면서 더 오르면은 토트넘 올 때 진짜 감당 안 될 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연봉체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추가 영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과연 즉시 전략감으로 이어질까라는 것은 현재까지 의문이다가 현재까지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바라는 거는 뭐 저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토트넘 팬이나 손흥민 선수 팬들이 바라는 거는 손흥민 선수가 당장 이번 겨울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좀 반등해서 손흥민이 좀 행복 축구하는 모습 보고 싶고, 그러려면 이제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또 영입할 선수들 다 잘 해줘서 팀이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안토니 킨스키도 잘 해주고 그렇죠.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요.